목표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먼저 적어봅니다. 한동안 직업을 잃고 잠시 무의도식하며 지낼 때였습니다. 한 달, 두 달이 넘다 보니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자신에게 조금만 더 라고 하며 먹고 자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얇아졌고 모습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체력도 없는 상태에서 목표나 지향점조차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 제 자신이 그냥 쳐다보기조차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멘탈은 나가버렸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져서 아무것도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몸을 깨우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읽게 된 책이 시크릿이었습니다. 읽고 나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다시 한 달 후 생활 리듬을 찾고 구직 활동을 통해 다시 직업을 얻게 되었고 열심으로 움직여 직업을 잃기 전보다 나은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끌어당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영감을 받아서 나은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전편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전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바람이나 희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계획은 마치 여행의 지도와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먼저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하고 모호한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작고 구체적인 세부 목표들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매월 10만 원 추가 저축하기, 새로운 투자 방법 공부하기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각 세부 목표에는 명확한 실행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 프레임과 달성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내에 월 수입의 20% 저축하기, 매주 토요일 재테크책 2시간 읽기 등의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도 매우 중요합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신의 목표 달성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초기 계획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심리적 준비도 중요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동기부여 전략, 긍정적 자기대화, 잠재의식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목표 달성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내면의 믿음과 확신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또한 중요한 계획의 요소입니다. 실패는 학습의 기회이며 계획의 수정과 개선을 위한 귀중한 피드백입니다.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그 자체로 목표 달성을 향한 중요한 성장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계획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멘토나 동료와 목표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목표도 주변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은 단순한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꾸준함, 인내, 유연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목표 달성 전략을 개발한다면 어떤 도전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역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감정의 파도와 같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며 동시에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감정이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생리학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며 심지어 면역 체계의 기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단순한 느낌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의 힘은 특히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희망,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고진동수의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공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는 마치 마음의 안테나와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과 유사한 진동수를 가진 기회와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두려움, 분노,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원하는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무거운 돌과 같아서 우리의 에너지를 저하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기술이 됩니다. 감정 조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연습과 자기 인식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긍정적 자기 대화 등은 감정을 관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나아가는 훌륭한 도구들입니다. 감정의 에너지는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나침반을 잘 읽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정한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에너지. 우리의 감정은 단순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우리의 감정은 주변 환경과 상황을 끌어당기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특히 놀라운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깊은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그 사람의 삶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가득 찬 감정은 부정적인 현실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행복감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의 인지 능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우리의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감정의 에너지는 단순한 내적 경험을 넘어 실제 현실을 형성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특정 감정을 경험할 때 그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 패턴과 선택, 그리고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 넘치는 감정은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유도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감정은 기회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재미있게도 감정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 상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적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상태를 넘어 전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개인의 성공과 웰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감정적 지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적 에너지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 조절 기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마치 복잡한 감정의 바다와 같아서 이를 지혜롭게 항해하는 능력이 성공과 행복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감정 조절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의 패턴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의 원인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호흡 명상과 마인드풀니스는 감정 조절의 탁월한 방법입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즉각적으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입니다. 하루에 10에서 15분씩 명상을 연습하면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때 의식적인 호흡은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긍정적 자기대화 또한 감정 조절의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자신에게 하는 말은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적 대화를 온화하고 지지적인 언어로 대체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상황도 곧 지나갈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은 감정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 일기 작성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면서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예측하며 더 건강한 대처 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신체 활동 역시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요가, 산책, 조깅 등 자신에게 맞는 신체 활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과 성공 사례. 인간의 삶에서 감정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잠재력을 끌어내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성공 뒤에는 강력한 감정적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와 기술에 대한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을 통해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성공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강렬한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도 감정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극심한 어려움과 차별을 겪었지만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감정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녀의 공감 능력과 감정적 지성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감정이 단순한 내면의 반응을 넘어 실제 성공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성공적인 운동선수들도 감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마이클 조던과 같은 선수는 승리에 대한 열정, 도전에 대한 흥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등 강력한 감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신체적 기술을 넘어 내면의 강력한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학적 연구들은 긍정적인 감정이 뇌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복, 희망, 열정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감정이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 실제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동의 중요성.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꿈을 꾸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실제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도와 함께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행동은 우리의 내면적 에너지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입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기 위해 토양에 심기고 물과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목표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람만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실제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의 힘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상적인 상황을 기다리는데 몰두하지만 정작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불완전하더라도 행동을 먼저 시작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 비결입니다. 행동의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행동은 우리의 내면적 믿음과 의지를 외부 세계에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곧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며 동시에 그 행동은 다시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고 변화시킵니다. 이는 마치 피드백 루프와 같아서 긍정적인 행동은 더 긍정적인 결과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행동의 장점은 즉각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학습 기회가 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진보를 추구하며 작은 진전이라도 의미 있게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용기 있는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꿈을 향한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걸음이 언젠가는 거대한 여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동과 결과의 관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가 취하는 행동의 결과로 형성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실행하는 행동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아서 미래의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불가분의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신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점차 건강을 잃어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신체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력, 인간관계, 재정적 성공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꾸준히 학습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을 쌓아가며 커리어에서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또한 잠재의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우리의 내면에 긍정적인 믿음과 자신감이 형성됩니다. 이는 다시 더 나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행동의 총합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일관성 있게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행동에 의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꿈꾸는 목표를 향해 작은 걸음이라도 꾸준히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작은 행동의 힘. 우리의 삶에서 큰 변화는 종종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겉보기에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떨어졌을 때 만들어내는 물결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들도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 보이는 이 행동이 1년 후면 놀랍게도 12에서 15권의 책을 읽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10분의 투자가 지식과 인사이트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 보이는 이 행동이 1년 후면 놀랍게도 12에서 15권의 책을 읽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10분의 투자가 지식과 인사이트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축의 측면에서도 작은 행동의 힘은 분명합니다. 매일 1,000원을 모으는 것이 일견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36만 원, 10년이 지나면 3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복리까지 더해진다면 그 금액은 더욱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건강 분야에서도 작은 변화는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0보를 더 걷는 것, 설탕이 든 음료 대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엄청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작은 긍정의 행동들은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과 대인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은 행동들의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끔 몇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꾸준히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들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성공과 성장은 단 하루의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행동의 진정한 힘입니다. 행동 촉진 전략.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행동입니다. 단순히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은 종종 우리의 행동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장벽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촉진을 위해 작은 단계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작은 실행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면 매일 500자씩 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대한 목표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동기부여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작은 성취에도 도파민을 분비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의 중간 과정마다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주변 환경 또한 행동 촉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목표와 일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멘토나 코치와의 만남, 비슷한 목표를 가진 커뮤니티 참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술적인 도구 활용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습관 추적 앱, 알람, 시간 관리 도구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우리의 의지를 보완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셋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실패는 학습의 기회이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더욱 용기 있고 지속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와 격려가 필수적입니다.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목소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행동을 촉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심리적 환경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영양분을 받아 성장하듯이 인간도 주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변화합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 함께 있는 사람들, 보고 듣는 정보들은 모두 우리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대부분 서로 자극하고 격려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목표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잠재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환경의 에너지는 우리의 잠재 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주변의 대화, 분위기, 에너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형성합니다. 부정적이고 에너지 소모적인 환경에 오래 머물면 개인의 꿈과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은 개인의 혁신성과 동기부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주변 사람들과의 온라인 소통 등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역시 우리의 심리 상태와 세계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간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현재의 환경을 과감히 바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환경은 단순한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환경의 에너지. 인간의 삶에서 환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에너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분위기는 우리의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로움과 집중력을 선사합니다. 반대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은 우리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뇌의 과학 연구들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호르몬 분비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 역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창의성과 동기부여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우리의 내적 에너지는 서서히 고갈되고 희망과 열정을 잃게 됩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청각적, 시각적 환경도 우리의 에너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의 소리, 조용한 음악, 자연광, 푸른 식물들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소음, 부정적인 미디어, 혼란스러운 시각적 자극은 우리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환경을 의식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 에너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일터에서는 자신의 책상을 정돈하고 집에서는 편안하고 영감을 주는 공간을 만들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은 우리의 에너지를 형성하고 조절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선택하고 관리한다면 더 높은 에너지와 생산성,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끌어당김의 법칙 마지막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